호주 퀸즐랜드의 한 목장입니다. 딩고라는 개와 비슷한 모양을 한 동물들이 떼지어 목장을 향하며 먹이를 찾는 모습입니다. 이때 용맹스러운 진돗개 2마리가 나타나 딩고 무리를 단숨에 제압하는데요. 이 딩고를 함정까지 유인하는 것까지 성공하는 진돗개입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브리즈번 근교의 작은 마을 워룸바에 살고 있는 잭 윌슨입니다. 현재 저는 이곳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는 일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유독 개를 좋아했어요. 제가 5살 때였죠.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비를 피하려 들어간 작은 가게 앞에서 한 마리의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그 강아지는 비에 푹 젖은 채 덜덜 떨고 있었는데 제 눈과 마주친 순간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죠. 그때의 따뜻한 감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로 저는 늘 개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꿔왔어요.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것도 그런 이유였죠. 지금은 독일 shepherd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아처입니다. 아처는 제가 수의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수님께서 기르시던 강아지의 새끼를 데려온 소중한 가족이에요. 벌써 10년이나 함께 지냈어요. 강아지들은 참 신기한 존재인 것 같아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힘들어할 때면 아처는 언제나 제 곁에서 머리를 제 무릎에 기대며 위로해 주었죠. 수의사로서 많은 동물들을 만나봤지만 개만큼 인간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교감하는 동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올 때면 현관문 앞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아처를 보며 그날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해요. 때로는 제가 아처를 돌보는 건지 아처가 저를 돌보는 건지 헷갈린 때도 있답니다. 하루는 우연히 보호소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는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점이 있다고 느꼈죠. 다른 개들과 달리 의젓하면서도 영리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아이는 한국에서 유기되어 국제동물구조단체를 통해 호주까지 오게 되었지만 다시 유기가 된 강아지였습니다. 보호소 관리인의 말씀으로는 이 진돗개가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태어났다가 2번이나 입양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버려져서 구조되었다고 해요. 그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고 순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진돗개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더군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보호소를 다시 찾았고 결국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된 진돗개의 이름은 키이스예요. 아처와 키이스는 첫 만남부터 놀랍도록 잘 어울렸답니다. 키이스를 데려온 첫날, 저는 무척 긴장되었어요. 아처와 잘 지낼 수 있을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키이스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답니다. 처음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키이스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아처는 새로운 동생을 반기듯 꼬리를 흔들며 키이스에게 다가갔죠. 그 순간 키이스도 긴장을 풀고 아처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답니다. 키이스의 똑똑함은 정말 놀라웠어요. 화장실 교육은 이틀 만에 끝났고 기본적인 명령어도 금방 익혔죠. 특히 아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따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둘은 금세 친해졌답니다. 주말이면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곤 했어요. 키이스는 처음에는 낯선 개들을 마주치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을 되찾아갔죠. 아처가 곁에서 든든한 형님 역할을 해준 덕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동물보호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다른 진돗개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아이도 키이스처럼 한국에서 호주로 왔다가 다시 버려진 경우였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미 2마리의 개가 있었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건 큰 책임이 따르니까요. 하지만 보호소에서 그 진돗개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또 한 번 심장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레이였는데 키이스보다는 조금 더 큰 수컷이었죠.
레이는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다가갔을 때는 살짝 꼬리를 흔들어 주었어요. 집에 데려와서 키이스와 아처를 만나게 했을 때의 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키이스가 먼저 레이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했고 아처도 곧이어 레이를 환영해 주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세 마리가 금세 친해졌답니다. 레이는 키이스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아이였어요. 조금 수줍음이 많고 조심스러웠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끝없는 애정을 보여주는 아이였죠. 특히 저녁이면 제 발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손길을 요구하곤 했어요. 이제 우리 네 식구는 매일 저녁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게 일과가 되었네요.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는 아처, 그 옆에서 늠름하게 걷는 키이스, 그리고 뒤에서 신중하게 따라오는 레이까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곤 해요. 세 마리 개들의 자태가 너무나도 당당하고 아름답거든요. 어느 날 저의 오랜 친구 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무거웠죠. 워룸바 외곽에서 양목장을 운영하는 톰은 제가 수의대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데요. 그의 목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톰의 목장을 찾아갔을 때 처음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양 우리 주변에는 높은 철망이 쳐져 있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죠. 마치 요새처럼 보였답니다. 톰은 한숨을 쉬며 최근 3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호주에서 딩고로 인한 피해는 사실 오래된 문제였어요. 1880년대에는 딩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긴 울타리인 딩고 펜스를 만들 정도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 딩고들의 습격이 더욱 대담해지고 잦아졌다고 합니다. 톰의 목장에서만 지난 3개월 동안 20마리가 넘는 양이 딩고의 습격으로 죽었대요. 주변 농장들도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었죠. 특히 밤이 되면 딩고들이 무리를 지어 나타나는데 마을 주민들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딩고들이 평범한 야생 딩고들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톰이 설치한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보니 일반적인 딩고보다 덩치도 크고 행동도 대담했어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유기된 개들과 딩고가 교배된 잡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더 걱정스러운 건 딩고들의 영역이 점점 마을 쪽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딴 목장의 가축들만 노렸는데 이제는 마을 근처까지 와서 애완동물을 공격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었죠. 주민들은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조차 무서워하게 되었답니다. 톰은 마을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대요. 총기를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민가 근처에서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죠. 마을 전체에 울타리를 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비용 문제로 실현되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 곁에서 편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아처, 키이스, 레이. 이 아이들은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유기된 개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톰과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톰이 처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했죠. 그때 문득 키이스와 레이가 보여준 용맹한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톰과 이야기를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마을은 더욱 불안한 상황에 휩싸였어요. 딩고 무리의 출몰이 더욱 잦아졌고 그들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도 딩고의 습격을 받은 동물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로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들이었는데 점점 마당에서 키우던 개와 고양이들도 피해를 입기 시작했죠. 한 번은 웰시코기를 키우는 할머니가 오셨는데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딩고를 만나 겨우 도망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포와 분노가 커져갔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딩고들이 점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톰의 목장에서 일하는 20살의 젊은 목동 브라이언이 딩고 무리에게 습격을 당한 거예요.
그날 아침 일찍 양떼를 돌보러 나갔다가 일어난 일이었죠. 브라이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해요. 평소처럼 양떼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3마리의 딩고가 나타났대요. 그는 늘 하던 대로 큰 소리를 지르며 막대기를 휘둘러 쫓으려 했지만 딩고들은 물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딩고들은 브라이언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뒤에서 다리를 물었대요. 브라이언이 넘어지자 나머지 딩고들도 달려들었죠. 다행히 근처에서 일하던 다른 목동이 차 경적 소리로 딩고들을 쫓아내 큰 사고는 면했지만 브라이언은 다리와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저는 즉시 브라이언을 치료하러 달려갔죠. 상처를 보는 순간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딩고의 이빨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상처 부위가 꽤 넓었거든요. 응급처치를 하면서 브라이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특히 딩고들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 이후 마을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등하교할 때도 반드시 어른들과 함께 다녀야 했고 농장주들은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높은 울타리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마을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어요. 무언가 대책이 필요했어요. 이대로는 마을 전체가 공포에 질린 채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키이스와 레이가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경계 태세를 보이며 창밖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저는 하나의 계획을 떠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와 달리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잠이 오지 않아 인터넷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진돗개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호랑이 사냥개로도 유명했다고 해요. 과거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호랑이나 멧돼지와 맞서 싸울 만큼 용맹했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진돗개의 협동성이었어요. 무리를 지어 사냥할 때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준다는 거였죠. 문득 키이스와 레이를 바라보니 새삼 다르게 보였어요. 평소 온순하고 영리하기만 하던 이 아이들이 사실은 대단한 용맹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아처와도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왔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3마리 개들이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죠. 특히 키이스와 레이는 야생의 기질이 남아있는 진돗개였고 아처는 든든한 shepherd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톰을 찾아갔어요. 제 생각을 이야기하자 톰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애완견들이 야생 딩고를 상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을 설명하자 톰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키이스와 레이가 평소 보여준 영리함과 민첩성을 이야기하자 톰도 관심을 보였어요. 진돗개들이 밤에 보여주는 뛰어난 경계심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아처와 함께라면 더욱 완벽한 팀이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회의적이었죠. 과연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딩고 무리를 상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컸던 거예요. 하지만 브라이언의 사고 이후로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기에 주민들은 점차 제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키이스와 레이를 데리고 와서 시범을 보였을 때는 모두가 놀랐답니다. 2마리 진돗개의 날렵한 몸놀림과 영리한 눈빛, 그리고 아처와의 완벽한 호흡을 본 주민들은 희망을 발견한 듯 했어요. 결국 마을 회의에서는 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마을 외곽에 감시 초소를 설치하고 딩고들을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는 함정도 준비했죠. 이제 우리 3마리 개들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마을의 수호자가 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임무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계획을 세운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키이스가 갑자기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죠. 저녁을 먹던 중이었는데 창가로 달려가 밖을 응시하면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레이와 아처도 즉시 긴장된 모습을 보였답니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피자 톰의 양목장 근처에서 어두운 형체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죠. 바로 딩고 무리였어요. 이전과는 달리 5마리나 되는 큰 무리였는데 모두 덩치가 상당히 큰 놈들이었죠. 우리는 즉시 준비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톰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미리 설치해둔 함정을 점검했죠. 함정 주변에는 미리 준비한 고기를 놓아두었어요. 하지만 딩고들은 이전의 경험 때문인지 함정 근처에는 좀처럼 다가오지 않았답니다. 그때였어요. 키이스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더니 딩고들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레이도 곧바로 키이스의 옆에 섰고 아처는 약간 뒤에서 대기하는 자세를 취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연습해온 것처럼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딩고들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어요. 아마도 먹이를 찾으러 왔다가 뜻밖의 상황을 만난 거겠죠. 그중 가장 큰 놈이 앞으로 나서며 으르렁거렸는데 키이스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맞서 짖었죠. 그러자 딩고 무리의 리더가 키이스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죠. 키이스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공격을 피하면서 딩고를 함정 쪽으로 유인했어요. 레이는 재빨리 측면으로 돌아 다른 딩고들의 퇴로를 차단했고 아처는 든든하게 뒤를 지켰답니다. 처음에는 딩고들이 우세해 보였어요. 덩치도 크고 야생성도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의 팀워크가 빛을 발했죠. 키이스는 리더 딩고를 교묘하게 유인했고 결국 함정으로 이끄는데 성공했어요. 리더가 함정에 빠지자 나머지 딩고들은 잠시 혼란에 빠졌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레이가 왼쪽에서 아처가 오른쪽에서 압박을 가했죠. 결국 남은 딩고들도 하나둘씩 우리가 설치한 그물망으로 몰리게 되었답니다. 마지막 한 마리가 도망치려 했지만 키이스와 레이의 빠른 몸놀림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아처가 정면을 막아서고 두 진돗개가 양옆을 차단하자 그 딩고도 결국 포위망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것이 삽시간에 일어났어요. 달빛 아래에서 펼쳐진 이 한판 승부는 채 15분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세 마리 개들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정말 놀라웠답니다. 특히 키이스와 레이가 보여준 날렵한 몸놀림과 영리한 전술은 야생의 딩고들조차 당해내지 못했어요. 아처의 든든한 지원 사격도 완벽했고요. 톰과 마을 주민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딩고들이 안전하게 포획된 후였답니다. 그날 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들의 숨겨진 용맹함이 이렇게 멋지게 발현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워룸바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새벽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모두들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놀라운 활약상이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진 모양이었어요. 특히 퀸즐랜드 지역 담당 기자가 서둘러 취재를 왔는데 그의 표정이 무척 흥미로워 보였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딩고 무리를 물리치다라는 제목으로 큰 기사가 실렸죠. 기자는 특히 진돗개의 영리함과 용맹성, 그리고 아처와의 환상적인 팀워크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어요. 키이스와 레이는 갑자기 늘어난 관심이 낯선지 조금 수줍어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의젓한 모습이었답니다. 아처는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더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저는 그저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기사가 나간 후로는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퀸즐랜드 전역에서 진돗개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거든요. 특히 딩고로 인한 피해가 심한 지역의 목장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죠. 호주에서는 매년 수천 마리의 가축이 딩고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버려졌던 개들이 이제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는 반전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다른 지역 목장주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진돗개의 훈련 방법과 사육 조건에 대해 진지하게 문의해왔고 실제로 보호소를 통해 진돗개를 입양하는 사례도 늘어났죠. 덕분에 보호소에 있던 다른 진돗개들도 새로운 가정을 찾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매달 한 번씩 워룸바 진돗개 데이라는 행사도 열리게 되었어요. 진돗개를 키우는 가정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개들의 사회화 훈련도 함께하는 자리죠. 가장 보람찼던 건 이런 관심 덕분에 유기견 문제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개를 입양할 때 신중히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저는 이따금 달빛 아래 앉아있는 우리 3마리 개들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고요. 이제 월운바에서 우리 아이들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자랑스러운 마을의 영웅으로 기억될 거예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월운바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되었어요. 더 이상 딩고의 위협 때문에 밤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졌고 목장의 가축들도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죠.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개를 단순히 집을 지키는 동물이나 일하는 도구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우리 아이들이 보여준 충성심과 용기가 이런 인식 변화의 큰 계기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은 한 어린 소녀가 우리 아이들을 보러 왔어요. 소녀의 부모님께 들어보니 진돗개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아이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젊은이들의 꿈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보호소를 통해 입양된 개들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던 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감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들과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입양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개들에게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하다고요. 최근에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이라는 주제로 순회 강연도 다니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방문하면서 반려동물 입양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전하고 있죠. 특히 유기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저녁 우리 3마리 개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키스와 레이 그리고 아처는 여전히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이면서 동시에 제 삶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우리 마을을 바꾸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어요. 영원히 이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쓸 예정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